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들은 사연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준호 씨와 한수연 씨는 결혼한 지 5년이 됐어요. 이준호 씨는 재능 있는 건축가로 일에 열심히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저축과 노력을 쏟아 직접 디자인하고 지은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은 이준호 씨가 아내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늘 생각했대요. 매일 아침 그는 커피를 타서 아내에게 건네고 출근 전에 가볍게 뽀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한수연 씨도 처음에는 그런 작은 배려에 미소를 지었지만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몇 달 전부터 저녁 식탁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한수연 씨는 야심찬 여성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이 바빠라고 핑계를 대며 나가버려요. 침대에 누워도 몸을 돌려 등을 보이고 이준호 씨가 안아보려 하면 슬쩍 피하곤 했어요. 게다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면서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어요. 이준호 씨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한수연 씨는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바로 잠을 청했어요. 이준호 씨는 그런 밤이 반복될수록 불안이 커졌어요. 그는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수연이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밤에는 그 소리에 더 외로워졌어요. 이준호 씨의 어머니 김혜숙 여사님은 60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며느리의 이상한 점을 먼저 알아챘어요. 집에 들를 때마다 한수연 씨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한 번은 김혜숙 여사님이 수연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엄마가 음식 좀 해줄까? 라고 물었어요. 한수연 씨는 괜찮아요, 어머님. 바빠서요 라고 대답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김혜숙 여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집을 나서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준호야, 수연이 좀 이상하지 않니? 집안 분위기가 싸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준호 씨가 엄마, 요즘 수연이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달래보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만 갔어요. 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눈치채지 못한 게 있나? 하고 생각했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회사에서 이준호 씨는 점점 피곤해 보였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야근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후배인 최민지 씨가 따뜻한 관심을 보여줬어요. 최민지 씨는 이준호 씨를 오랫동안 짝사랑해 왔대요. 선배님, 피곤해 보이세요. 이 과자 좀 드세요 하며 간식을 가져다 주고 오늘도 늦게까지 하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준호 씨는 그 친절에 고마워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집에서 아내가 보여주지 않는 관심이 회사 후배에게서 오다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 번은 야근 중에 최민지 씨가 커피를 타와서 선배님,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준호 씨는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집에서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최민지 씨는 더 물어보지 않고 그럼 제가 자료 정리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밤 이준호 씨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최민지 씨의 미소를 떠올리며 왜 수연이는 저렇게 차갑게 변한 거지? 하고 자책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한수연 씨는 이미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금요일 밤이 왔어요. 한수연 씨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직행했어요. 거기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거울을 보더니 깊은 숨을 쉬고 나왔어요. 이준호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 밥 먹을까? 라고 말했지만 한수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앉았어요. 그녀는 손을 꼬며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나랑 강태식 이사님 사이에 감정이 생겼어. 그리고 그분 아이를 임신했어. 10주 됐어. 그 말은 이준호 씨에게 번개처럼 떨어졌어요. 눈앞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어요. 한수연 씨는 눈을 내리깔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 관계였어. 그런데 점점 진짜 사랑이 됐어. 강태식 씨는 한수연 씨 회사 이사로 이미 결혼해서 큰 딸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준호 씨는 고통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다 뭐였어? 한수연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랑은 나이도 상황도 상관없어. 우리 결혼 생활은 이미 식었어. 지난 6개월 동안 약은 핑계로 거짓말한 건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는 지울 수 없어. 태식 씨도 원해. 이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6개월?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챗나고 중얼거리며 눈물이 흘렀어요. 한수연 씨는 팔짱을 끼고 미안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라고 말했어요. 이준호 씨는 충격으로 토할 것 같았어요.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어요. 물로 얼굴을 씻고 돌아와서 다시 앉았지만 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수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고는 바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이혼하자. 위자료로 1억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그리고 태식 씨도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더니 더 나아가 집 소유권도 나한테 넘겨줘. 이 집은 내가 디자인하고 지었지만 이제 내가 필요해. 차도 마찬가지야 라고 요구했어요. 이준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뭐? 이 집은 내가 모든 걸 쏟아부은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한수연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어요. 결혼 생활이 깨진 건 둘 다 책임이 있어. 네가 나한테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았어. 솔직히 내랑 사는 게 너무 지루했어. 그 말에 이준호 씨는 주먹을 쥐며 지루하다고? 그게 배신의 이유야? 5년을 함께한 우리가 라고 외쳤어요. 방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한수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이혼 서류 준비할게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준호 씨의 어머니 김혜숙 여사님이 갑자기 방문한 거예요. 아들아, 엄마 왔어. 저녁 사왔어 하며 들어오시더니 분위기를 보고 멈칫하셨어요. 이준호 씨가 눈물을 닦으며
엄마, 왜 갑자기라고 말했지만 김혜숙 여사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한수연 씨가 여전히 앉아 있는 걸 보고 여사님의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라고 물으시자 한수연 씨가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라고 하려 했어요. 김혜숙 여사님은 화가 치밀어 소리치셨어요. 죄송? 네가 한 짓이 뭐라고? 남편 배신하고 다른 남자아이 임신해서 이제 돈 요구해? 이 뻔뻔한 년아. 여사님은 손을 떨며 지팡이를 쥐고 계셨어요. 이준호 씨가 엄마 진정하세요라고 말렸지만 여사님은 한수연 씨를 노려보며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라고 외치셨어요. 한수연 씨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라고 말하고 문을 나서려 했어요. 김혜숙 여사님은 문까지 따라가며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지 마. 네가 한 짓 생각하고 살아 라고 소리치셨어요. 이준호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그 밤 이준호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한수연 씨의 말이 맴돌았어요. 임신했어. 태식 씨 아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혜숙 여사님은 부엌에서 차를 타오시며 아들아, 엄마가 있어.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준호 씨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뭐 잘못한 거예요? 라고 속삭이듯 물었어요. 여사님은 아들을 안아주시며 내 잘못 아냐. 그년이 잘못한 거지. 이제 정신 차려라고 하셨어요. 그 위로에 이준호 씨는 조금 진정됐지만 가슴속 상처는 깊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그는 옛날 사진 앨범을 꺼내 결혼식 날 사진을 봤어요. 한수연 씨의 환한 미소, 그때의 행복이 이제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중얼거리며 사진을 만지작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준호 씨는 눈이 부은 채로 출근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최민지 씨가 선배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준호 씨는 아니, 그냥 잠을 못 잤어라고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돼서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데 핸드폰에 한수연 씨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미안. 하지만 이혼은 피할 수 없어. 위자료랑 집 문제 빨리 처리하자. 그걸 보고 이준호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는 메시지를 지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에 미팅 중에도 머릿속에 그 일이 떠올라 실수를 했어요. 동료가 준호 씨,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그는 네, 죄송해요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김혜숙 여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아, 밥 먹자.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어라고 하시며 상을 차리셨어요. 이준호 씨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여사님은 그년 일은 잊어. 변호사 알아봐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내일 알아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식사 후 여사님은 청소를 도와주시며 네가 집 지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걸 왜 그년한테 주냐? 라고 하셨어요. 이준호 씨는 엄마 말이 맞아요. 포기 못해요 라고 말하며 창고에서 집 설계 도면을 꺼내봤어요. 그 도면을 보니 눈물이 다시 나왔어요.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한수연 씨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전화로 서류 보낼게. 서명이라고 재촉했어요. 이준호 씨는 생각할 시간 줘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집은 제 명의예요라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증거를 모아야 해요. 통화 기록, 메시지 다 가져오세요라고 조언했어요. 집에 돌아와 이준호 씨는 컴퓨터를 켜고 과거 메시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수연 씨의 야근할게라는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그 아래에 숨겨진 거짓말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지?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모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그 작업을 하다 지쳐 잠들었어요. 회사에서 최민지 씨는 여전히 관심을 보였어요. 선배님, 프로젝트 끝나가네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준호 씨는 고마워, 민지 씨. 내 덕분에 버텼어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에 함께 나가서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준호 씨는 고마워. 나중에라고 말하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민지 씨처럼 따뜻한 사람이 왜 집에 없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김혜숙 여사님은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어요. 아들아, 밥 먹었니? 엄마가 반찬 보낼게라고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한 번은 여사님이 집에 오셔서 준호야, 이제 새 출발해라. 그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준호 씨는 네, 엄마. 노력할게요 라고 대답하며 여사님을 안았어요. 그 품에서 어린 시절처럼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수연 씨와 다시 만난 건 일주일 후 카페에서였어요. 그녀는 배가 살짝 나온 상태로 나타났어요. 미안해. 하지만 후회 안 해라고 말했어요. 이준호 씨는 아이를 어떻게 할 거야? 태식 씨, 가족은 알아? 라고 물었어요. 한수연 씨는 그건 우리 문제야. 너는 위자료만 주면 되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이준호 씨는 우리 문제? 5년을 함께한 우리가 라고 소리쳤어요.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집은 절대 안 줘.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수연 씨는 법적으로 따지자라고 중얼거렸어요. 이준호 씨는 문을 나서며 등을 돌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는 우산 없이 걸으며 비를 맞았어요. 이제 끝인가? 가슴이 저려왔어요. 집에 돌아와 이준호 씨는 술을 마셨어요. 병을 비우며 옛 추억을 떠올렸어요. 결혼 첫 해 함께 여행 갔던 제주도, 한수연 씨가 웃으며 사진 찍던 모습. 이제 다 부서졌어요. 그는 취해서 바닥에 누웠어요. 다음 날 머리가 아팠지만 출근했어요. 최민지 씨가 선배님,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걱정돼요 라고 물었어요. 이준호 씨는 아니, 그냥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오후에 프로젝트를 마무지며 그는 새로 시작해야 해 하고 다짐했어요. 김혜숙 여사님의 분노는 여전했어요. 여사님은 지인들에게 사연을 털어놓으며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년이 라고 하셨어요. 이준호 씨는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렸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파티를 제안했어요. 최민지 씨가 선배님, 같이 한잔 할까요? 기분 전환돼요 라고 했어요. 이준호 씨는 처음으로 그래,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맥주를 마시며 웃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현실이 덮쳤어요. 핸드폰에 한수연 씨 메시지, 변호사 통해 연락할게. 그는 그걸 지우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오자 조금 숨이 트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호 씨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어요. 증거가 많아요. 유리할 거예요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준호 씨는 집 문서를 챙기며 이 집은 내 거야. 포기 안 해 하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게. 같이 싸우자라고 하시며 안아주셨어요. 이준호 씨는 그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그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최민지 씨와의 대화가 늘어가고 어머니의 지지가 버팀목이 됐어요. 한수연 씨의 배신은 상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수연 씨의 배신이 준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애쓰는 동안 이준호 씨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 후 그는 서류를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집은 내 거야. 포기 안 해 하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김혜숙 여사님은 아들을 안아주시며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게. 같이 싸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이준호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결의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킬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준호 씨, 준비됐어요? 서류를 더 세밀하게 봐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준호 씨는 네, 선생님. 한수연이 요구한 위자료랑 집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외도한 쪽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건 무리예요. 오히려 준호 씨가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도 증거에 따라 유리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준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은행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5년 동안 함께 모은 공동통장과 적금 계좌를 확인하니 액수가 상당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이 돈은 우리 둘이 함께 벌었지만 이제 내가 지켜야 해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클릭 몇 번으로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겼어요.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으로 그는 집 문서를 꺼내봤어요. 건축가로서 직접 설계한 집이라 모든 투자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재료비부터 인건비까지 자신의 저축에서 나온 부분을 증빙 서류로 정리했어요. 이 집은 내 피와 땀이야. 절대 넘기지 않아라고 중얼거리며 등기소에 전화를 걸어 소유권 이전 절차를 확인했어요. 변호사가 도와주기로 해서 다음 날 바로 서류를 제출했어요. 사무실에서 나올 때 그의 발걸음은 한결 단단해졌어요. 그날 저녁 김혜숙 여사님이 집에 오셨어요. 준호야, 밥 먹었어? 엄마가 국수 삶아왔어라고 하시며 상을 차리셨어요. 이준호 씨는 어머니 앞에 앉아 오늘 한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돈 옮겼어요. 집 서류도 준비 중이에요.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잘했어. 그년이 요구한 대로 주면 안 돼. 네가 고생한 거잖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식사 중에 이준호 씨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수연 씨의 옷장 사진, 새로 산 화장품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메시지 캡처.
이게 증거예요. 더 모아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여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그래, 철저히 해. 엄마도 도울게라고 하셨어요. 그 밤 이준호 씨는 한수연 씨의 물건을 정리하며 더 많은 증거를 찾았어요. 서랍 속에서 나온 영수증들, 호텔 카드키, 심지어 일기장까지. 그는 그걸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감정은 접자. 현실을 직시해야 해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사진을 찍고 파일로 저장한 후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선생님, 이 증거들 보세요.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이걸로 강력한 케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준호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유명한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그 사무소에 들렀어요. 탐정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준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불륜 상대를 조사해 주세요. 강태식, 회사 이사예요라고 말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이면 결과 나올 거예요. 비용은 선불로라고 했어요. 이준호 씨는 지갑을 여러 돈을 건넸어요. 철저히 부탁해요. 모든 걸 알아야 해요. 사무소를 나서며 그는 회사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태식 씨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 해. 그래야 대처할 수 있어 하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최민지 씨가 선배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이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응, 좀 나아졌어. 고마워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바심이 났어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이준호 씨는 매일 밤불안에 떨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집중하려 애썼지만 문득 한수연 씨의 얼굴이 떠오르면 손이 떨렸어요. 한 번은 미팅 중에 핸드폰이 울려받았어요. 한수연 씨였어요. 준호 씨, 서류 언제 보내? 빨리 처리하자라고 재촉했어요. 이준호 씨는 차갑게 기다려. 나도 준비 중이야 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화장실로 가서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참아야 해. 아직 때가 아니야. 탐정이 보낸 중간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강태식 씨 가족 상황 확인 중. 과거 기록도 파헤치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이준호 씨는 주먹을 쥐었어요. 김혜숙 여사님께 전화로 알렸어요. 엄마, 탐정 고용했어요. 곧 결과 나와요. 여사님은 잘했어. 그놈도 그냥 두지 말라고 응원하셨어요. 마침내 일주일 후 탐정 사무소에서 보고서가 왔어요. 이준호 씨는 퇴근 후 바로 가서 받았어요. 탐정은 파일을 건네며 충격적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강태식 씨의 사진과 프로필, 가족의 경제적 기동, 아내 박서연 씨는 카페 체인 운영자, 강한 성격, 이준호 씨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과거 불륜 이력, 3년 전 다른 여직원과 스캔들, 회사에서 경고받음, 그의 눈이 커졌어요. 재범자예요. 회사 규정상 외도시 해고 사유. 보고서에는 사진 증거도 있었어요. 강태식 씨가 한수연 씨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과거 불륜 상대와의 만남 기록. 이준호 씨는 그걸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런 놈이. 어떻게 또 그는 파일을 덮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새로운 증거예요. 강태식 씨 과거도 있어요. 변호사는 좋아요. 이걸로 압박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이준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보며 이 정보를 어떻게 써야 할까? 한수연에게 말할까? 하고 고민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최민지 씨가 점심을 제안했어요. 선배님, 같이 먹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카페에서 앉아 그는 조금 털어놓았어요. 민지 씨, 요즘 집안일이 복잡해. 하지만 이겨낼게. 최민지 씨는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이준호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한수연 씨의 아버지, 한철민 어르신이었어요. 65세의 보수적인 전직 공무원으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나 아버지다. 소식 들었어. 이준호 씨는 놀라서 아버님, 어떻게? 라고 말했어요. 한철민 어르신은 수연이가 말했어. 하지만 내 쪽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사실을 설명했어요. 수연이가 불륜을, 아이까지 임신했어요. 어르신은 한숨을 쉬시며 믿을 수 없어. 내 딸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전화로 한참 이야기하다 어르신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준호야, 네가 진짜 아들이야. 수연이는 잘못했어. 내가 내 편이 될게. 이준호 씨는 눈물이 고여 아버님,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르신은 내일 집으로 와. 같이 이야기하자 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이준호 씨는 한철민 어르신 댁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들어와, 준호야.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어르신은 분노를 드러내셨어요. 수연이가 외도라니, 집안 망신이야. 아이까지 어떻게 키우려고. 이준호 씨는 보고서를 보여주며 강태식 씨도 재범자예요. 회사에서 문제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어르신은 파일을 보며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이런 놈. 수연이를 속인 거야. 어르신은 결의에 자네가 수연이 설득할게. 네가 위자료 받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준호 씨는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은 어깨를 토닥이시며 가족이니까. 네가 우리 가족이야 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준호 씨는 핸드폰을 보며 한수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님께 들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수연 씨의 답장은 늦게 왔어요. 그건 내일. 위자료나 준비해. 하지만 이준호 씨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김혜숙 여사님께 전화로 알렸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제 편이에요. 여사님은 기뻐하시며 잘 됐어. 이제 그년 압박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밤 이준호 씨는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변호사와 전략을 짜기. 회사에서 최민지 씨가 선배님, 오늘 밝아 보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응, 좋은 소식 있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 이제 반격이야 하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호 씨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어요. 그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부탁했어요. 박서연 씨 쪽도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알겠어요. 더 파볼게요 라고 했어요. 보고서가 다시 왔어요. 박서연 씨는 강한 여성으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대요. 이준호 씨는 그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네. 협상 카드로 써요. 라고 조언했어요. 한편 한철민 어르신은 한수연 씨를 불러 꾸짖으셨어요. 수연아, 네가 한 짓이 뭐냐?
준호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한수연 씨는 아빠, 사랑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르신은 사랑? 불륜이 사랑이냐?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치셨어요. 그 후 어르신은 이준호 씨에게 수연이가 고집부려. 하지만 내가 설득할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준호 씨는 매일 증거를 보강했어요. 한수연 씨의 옛 메시지, 통화 기록, 심지어 은행 거래 내역까지. 그는 노트에 적으며 이걸로 이길 수 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김혜숙 여사님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시며 아들아, 잘 먹고 힘내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는 최민지 씨와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선배님, 주말에 산책 갈까요? 그녀의 제안에 이준호 씨는 그래,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공원에서 걸으며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민지 씨,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최민지 씨는 얼굴을 붉히며 저도 선배님 좋아해요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이준호 씨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한수연 씨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왔어요. 위자료 1억, 집 소유권 이전. 이준호 씨는 웃으며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변호사는 준비됐어요. 소송 가자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이준호 씨의 반격 시작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야 하고 생각했어요. 이준호 씨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한철민 어르신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네가 우리 가족이야라는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박서연 씨의 연락처를 검색했어요. 탐정 보고서에 나온 번호예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움직일 때야. 혼자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그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서연 씨, 강태식 씨 아내 되시죠? 중요한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만나실 수 있나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로? 이준호 씨는 한수연 남편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박서연 씨는 잠시 후 오후 3시 우리 카페로 오세요라고 장소를 알려줬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박서연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띠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인사하며 앉아 그녀는 바로 무슨 증거예요? 빨리 말하세요라고 재촉했어요. 이준호 씨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한수연 씨와 강태식 씨의 메시지, 캡처, 호텔 출입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임신 확인서. 이게 다예요. 지난 6개월 동안의 기록이에요. 박서연 씨는 파일을 넘기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7년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이. 그녀는 파일을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어요. 이런 개자식. 또 그랬어?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준호 씨는 조용히 과거에도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박서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 회사 여직원과 겨우 용서했는데 이제 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나한테 말씀하세요? 복수하려고? 이준호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혼자서는 부족해요. 같이 하실래요? 그들이 가장 아픈 대가를 치르게. 박서연 씨는 돌아서서 그를 쳐다봤어요. 좋아요. 연합하자. 하지만 서두르지 마요. 태식이 지금 사업 확장으로 돈이 필요해요. 빚이 많아요. 직장 잃으면 파산이에요. 그때 치자.
이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알겠어요. 증거는 제가 더 모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카페를 나서며 이준호 씨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 동지가 생겼어. 회사로 가는 길 이준호 씨는 김혜숙 여사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박서연 씨 만났어요. 같이 할 거래요. 여사님은 잘했어. 그년들 제대로 혼내줘라고 응원하셨어요. 오후에 최민지 씨가 선배님, 점심 먹어요? 라고 물었어요. 함께 식당에서 앉아 그는 민지 씨, 요즘 내 덕분에 버티네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얼굴을 붉히며 저도 선배님과 있으니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화가 이준호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퇴근 후 그는 박서연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추가 증거, 태식 씨 은행 거래 내역, 빚이 5억 가까이, 그녀는 좋아요. 회사 규정 확인했어. 외도 재범 시 즉시 해고라고 답했어요. 이준호 씨는 소파에 앉아 계획을 세웠어요. 기다려. 때가 올 거야. 며칠 후 한수연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준호 씨, 서류 준비됐어? 위자료랑 집 문제 빨리 처리하자. 이준호 씨는 차분하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일 오후 2시 동네 카페로 와라고 말했어요. 한수연 씨는 좋아. 거기서 끝내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이준호 씨는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에 대화 시나리오를 반복했어요. 다음 날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어요. 한수연 씨가 들어오니 배가 더 부른 게 보였어요. 그녀는 앉자마자 서류 어딨어? 1억 원 이체할 거지? 라고 물었어요. 이준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위자료? 네가 나한테 줘야지. 외도한 건 너잖아. 공동통장은 이미 비웠고 집 소유권도 내 이름으로 바꿨어. 변호사가 확인했어. 내 권리 없어. 한수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집은 우리 거야. 그녀는 소리를 높였어요. 이준호 씨는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증거 봐. 내 메시지, 호텔 기록. 법적으로 내가 유리해. 한수연 씨는 파일을 낚아채 보며 몸을 떨었어요. 이게 어떻게 알았어? 바로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태식 씨였어요. 한수연 씨가 받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아, 끝났어. 아내가 다 알아. 증거 들고 회사 와서 소란 피웠어. 이제 징계위원회 가고 해고될 거야. 한수연 씨는 창백해져 뭐.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어요. 강태식 씨는 울먹이며 빚 갚을 돈 없어. 파산이야. 네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준호 씨는 조용히 내가 보냈어. 박서연 씨한테라고 말했어요. 한수연 씨는 그를 노려보며 네가 왜? 라고 소리쳤어요. 이준호 씨는 눈을 마주치며 네가 배신했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한수연 씨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으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박서연 씨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너, 한수연, 우리 집안 파탄 낸 년. 박서연 씨는 테이블로 다가와 한수연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17년을 함께한 남편을 유혹해? 아이까지? 네가 뭔데? 한수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몰랐어요 라고 웅얼거렸어요. 박서연 씨는 웃으며 죄송. 회사에 증거 다 제출했어. 태식은 이제 끝났어. 빚더미에 앉을 거야.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준호 씨는 일어나 수연 씨 일주일 줘. 물건 다 챙겨나가. 그게 끝이야라고 말했어요. 한수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 씨 제발 아이가 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준호 씨는 등을 돌리고 나갔어요. 박서연 씨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던지고 따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는 우산을 펴며 박서연 씨에게 고마워요. 같이 해서 다행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이제 각자 새 출발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이준호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철민 어르신이었어요. 준호야, 수연이 일 들었어. 내 편이야. 그 애는 잘못했어. 너야말로 내 진짜 아들이야.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준호 씨는 아버님,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못 버텼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르신은 앞으로도 연락해. 가족이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이준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끝났어. 이제 자유야.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으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는 김혜숙 여사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대면했어요. 끝났어요. 여사님은 아들아, 수고했어. 이제 행복해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최민지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선배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내일 만나요? 이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만나자라고 답했어요. 창밖을 보며 그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한수연 씨는 그 후로 연락이 줄었어요. 일주일 후 그녀가 짐을 챙겨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집안이 텅 비었지만 이준호 씨는 홀가분했어요. 그는 집 설계 도면을 다시 펼쳐보며 이 집은 내 거야. 새롭게 꾸밀게 하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호 씨의 삶은 안정됐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민지 씨와의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민지 씨,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저도요, 선배님이라고 대답했어요. 김혜숙 여사님은 자주 오셔서 음식을 해주셨어요. 아들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시며 최민지 씨를 은근히 칭찬하셨어요. 한철민 어르신도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어요. 준호야, 건강해? 강태식 씨는 해고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빚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요. 한수연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한다는 말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준호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과거는 끝났어. 앞으로가 중요해 하고 중얼거렸어요. 사실 그날 카페에서의 대면 후 모든 게 급변했어요. 이준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창밖비가 그친 하늘이 맑아 보였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자유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최민지 씨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배님, 오늘도 파이팅. 그 따뜻한 말에 이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에서 그녀를 만나자 민지 씨, 고마워. 내 덕분에 버텼어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눈을 마주치며 저도 선배님과 함께라서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에 무언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6달이 흘렀어요. 한수연 씨는 작은 월세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어요. 그 방은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창문이 작고 습기가 차서 밤마다 춥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배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오늘도 출근해야 해라고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그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레지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피곤이 쌓여갔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울면 그녀는 젖병을 데우고 안아주며 엄마가 미안해라고 속삭였어요. 기저귀와 분유값이 부담스러워서 매달 계산서를 볼 때마다 눈물이 고였어요. 강태식 씨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은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 씨, 도와줄 수 있어? 아이가, 하지만 그는 차갑게 나도 이제 없어. 아내가 다 가져갔어. 너 때문에 파산했어. 라고 소리치고 끊었어요. 한수연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됐지? 그때 사랑이라고 생각한 게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강태식 씨는 회사에서 쫓겨난 후 아내 박서연 씨와 이혼 소송을 벌였어요. 결국 빚더미에 앉아 시골로 내려갔대요. 그곳에서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매일 후회 속에 살았어요. 한수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다시 연락하지 마. 그 말에 한수연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둘은 서로를 탓하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한수연 씨는 아버지 한철민 어르신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어요. 한 번은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어르신이 나오시며 수연아, 왜 왔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 도와주세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얼굴을 굳히시며 네가 한 짓이야. 스스로 책임져. 준호처럼 착한 사람 배신하고 이제 와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수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요, 아빠라고 말했지만 어르신은 문을 닫으셨어요. 생각해봐. 내 잘못이잖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늦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매일 밤 아이를 재우며 과거를 후회했어요. 결혼식 날 이준호 씨의 미소, 함께한 여행, 모든 게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다 손님이 아기 엄마세요? 귀엽네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내 현실이야 하고 한탄했어요. 친구들도 멀어졌어요. 한 친구가 전화로 수연아, 왜 그랬어? 준호 오빠 불쌍해라고 말하자 그녀는 미안이라고만 대답하고 끊었어요.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들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숙였어요. 저 여자 불륜으로 아이 낳았대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결국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피곤했어. 하지만 아이를 위해 버텨야 해. 그 글 속에 후회가 스며들었어요. 반면 이준호 씨의 삶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옛집을 팔았어요. 그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여기서 많은 일이 있었네. 이제 작별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곳은 더 넓고 창문이 커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그는 가구를 새로 들여놓으며 이제 새 출발이야라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지며 승진했어요. 상사가 준호 씨, 수고했어. 내 덕분이야라고 칭찬하자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재산을 지킨 덕에 여유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안도감이 들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가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 아픔 덕에 강해졌어. 이제 나를 소중히 할게.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실 때도 요즘 어때? 라는 물음에 좋아. 새롭게 시작했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김혜숙 여사님은 자주 오셔서 아들아, 이 집 좋네. 민지랑 같이 살면 딱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준호 씨는 웃으며 엄마, 아직은 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최민지 씨를 생각했어요. 최민지 씨와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한 번은 퇴근 후 선배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앉아 스테이크를 먹으며 이준호 씨는 민지 씨, 그동안 네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도 선배님을 좋아했어요. 오래전부터요라고 고백했어요. 그날부터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주말에 공원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았어요. 민지 씨, 내 손 따뜻해라고 말하자 그녀는 선배님도요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김혜숙 여사님을 만난 날 여사님은 최민지 씨를 보며 아가씨,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네가 진심인 게 보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최민지 씨는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한철민 어르신도 연락하셨어요. 준호야, 새 여자친구 생겼다며? 축하해. 민지라는 애 착해 보이네라고 하시며 지지해 주셨어요. 이준호 씨는 아버님, 감사해요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준호 씨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조용히 들어주며 괜찮아요. 함께 이겨낼게요라고 위로했어요. 밤에 산책하며 별을 보며 우리 미래 밝아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이준호 씨는 그녀의 어깨를 안으며 응, 내 덕분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존중이 커졌어요. 함께 요리를 하며 웃고 여행 계획을 세우며 행복을 느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준호 씨와 최민지 씨는 약혼을 발표했어요. 약혼식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렸어요. 김혜숙 여사님과 한철민 어르신이 참석하셨어요. 여사님은 아들아 축하해. 민지야, 우리 가족 되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철민 어르신은 마이크를 잡고 준호야, 네가 내 진짜 아들이야. 착하고 정직해서 좋아. 민지 씨, 잘 부탁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준호 씨는 감동받아 아버님, 어머님,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반지를 끼며 행복해요라고 속삭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둘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봤어요. 우리 잘 어울려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1년 후 결혼식이 열렸어요. 교회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최민지 씨가 들어오자 이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지 씨, 사랑해라고 맹세했어요. 그녀는 나도요, 영원이라고 대답했어요. 피로연에서 김혜숙 여사님은 이제 손주 기다려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철민 어르신은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라고 덕담하셨어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우리 집 짓자. 진짜 사랑으로라고 말했어요. 최민지 씨는 네, 함께 해요라고 대답했어요. 한수연 씨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SNS에서 결혼 사진을 보자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버린 행복이었어. 하지만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아이를 안고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이준호 씨 부부는 새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며 키스를 하고 저녁에 함께 요리하며 웃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라고 말하며 매일을 소중히 했어요.